라스베가스에서 CES 2026 전 세계의 최대의 IT 가전 박람회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돈의 흐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올 한 해에 수익 낼 수 있는 투자 트렌드는 무엇인지 정말 많은 투자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중에 33만 원 선을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물론 현재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일부 상승폭은 축소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환호성이 터졌던 건 현대차 그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틀라스이죠. 여기 사진을 보면은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그동안 우리는 영상으로 봤었는데 실제 시연하는 모습을 이 현장에 가 계신 분들은 봤어서 너무 부럽습니다. 어쨌든 미 라스베가스 컨퍼런스 무대에서 공개가 됐고요. 손 흔들어서 인사도 하고 율동도 하면서 미래 비전을 확실하게 심어준 오늘 기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로봇을 보면서 환호성이 터졌다라고 하는데 일단 주요 사양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AI 두뇌, 이 부분은 엔비디아 칩에 기반한 AI 구동 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유연하고 사람 같은 느낌. 우리가 예전에 로봇을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어디인가 불편하고 더 성능이 좋아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만 아틀라스는 좀 달랐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능형 손, 자유도 그리고 뭐 운반 능력 이런 부분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 지능형 손은 촉각 센서 기반의 힘 조절. 그래서 어떤 동작을 할 때 알맞은 세기, 그런 압력으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봇을 봤을 때, 아틀라스를 봤을 때 좀 자연스럽구나 그런 부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키나 무게 같은 경우에는 188, 그러니까 성인 남성 기준으로 굉장히 좀 큰 키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한 9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자유도가 총 56개의 관절 자유도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다라는 부분 한 번 더 강조해드리면서 영상을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몸이 360도 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나 센서에 360도 돌아가면서 모두 인지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겠구나. 훨씬 혁신적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효율, 효능 이런 부분에서 더 적구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구동 방식 같은 경우에도 유압식에서 탈피를 해서 완전히 전기식으로 전환해서 효율성을 좀 배가시킨 그런 결과물은 나왔고요. 이게 또 신기하더라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지속적으로 작동을 하고 아틀라스 같은 로봇의 경우에는 하루 정도면 대부분의 학습을 해서 뭔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연산 능력도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 스스로 배터리가 없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충전소 가서 배터리 충전해서 다시금 작업을 재개하는 그런 것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운반 능력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kg까지 들 수 있고 약 30kg를 지속적으로 운반을 할 수 있다는 데에서도 향후 산업 현장 곳곳에서 쓰일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달 범위, 이건 뭐냐면 손을 치켜 올렸을 때 높이 최대 약 228cm까지 올릴 수 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용 범위가 넓은 겁니다. 왜냐하면 로봇의 몸이 360도로 돌고 또 손을 뻗쳤을 때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자세 균형, 그립감, 실시간 자동 조정된다고 하고 소재도 경량화되면서 굉장히 알루미늄이나 티타늄 이런 부분으로 가볍고 그리고 성능이 좋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현대차는 이제 로봇 기업으로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지 않을까.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죠? 바로 저 그림인데요. 아틀라스에 대한 미래, 그게 곧 현대차가 짊어질 앞으로의 미래 비전 이런 부분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뒤이어서 다음 페이지 좀 보면요. 현대차 그룹에서 또 연구형 모델을 이제 공개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차세대 모델을 앞서서 핵심 어떻게 구동이 되고 어떻게 쓰일 것인지 연구 그 말대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로봇은 어떤 거겠구나라는 걸 미리 짐작할 수가 있는 거고, 아틀라스 전에도 이렇게 귀여운, 이건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족 보행 로봇인데요. 5마리의 스팟이 무대 위에 또 올라서 완벽한 군무를 또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은 휴머노이드 최대 피지컬 AI, 그러니까 피지컬 AI는 결과적으로 로봇이나 자율주행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게 가장 강점을 지닐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의 시장이 이쪽에 달렸구나라는 걸 내심 생각하게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 이런 부분으로 휴머노이드 양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런 로봇들이 산업 현장 많은 곳에 이제 곳곳이 배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 센터를 설립을 한대요. 여기에서 아틀라스가 앞으로 더 좋은 로봇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봇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2026년도니까 약 2년 뒤에 현대차 미국 공장에 투입될 수가 있고, 2030년도 같은 경우에 부품 조립 영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현대차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한 4, 5년 전이었죠.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지분을 흡수하면서 로봇 기업으로의 변신을 알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때 당시에 80% 지분을 확보했고 더 늘어서 현재는 87%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때 결정이 잘한 거라는 걸 오늘 주가가 또 말해주고 있지 않나 싶은데, 현대차는 그동안 사실 만년 저평가된 기업으로서 굉장히 우울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가 이 로봇이라는 부분을 장착하고서 다시 한번 튀어오르는, 그래서 오늘도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점. 네, 차익 실현 매물이 있지만 또 매수에도 강하게 붙는 흐름들이 차트에서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젠스나 CEO가 어떤 얘기를 CES 2026에서 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봤습니다. 6시부터 시작했는데 6시부터 쭉 봤는데 새로운 얘기가 도무지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심심했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기사도 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슈는 바로 이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 얘기 하자마자 주가가 약간 반영을 하면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엔비디아의 첫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올해 도로에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기대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벤츠와 협력을 하기로 했고요. 엔비디아와 벤츠의 역할을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면, 엔비디아는 2개의 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안전정책 엔진과 무선 업데이트를 하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는 차량 하드웨어 플랫폼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 둘이 협력을 해서 엔비디아 첫 자율주행차 올해 도로에서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골자이고요. 대부분의 차량들이 그리고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젠스낭 CEO의 비전은 이겁니다. AI 기반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갖다 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올해 보면 1분기는 미국에서, 2분기는 유럽에서, 그리고 3분기, 4분기 시점에 아시아에서 좀 예정되어 있다라는 기간적인 부분까지 나왔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자동차, 반도체, 로보틱스 시장 판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엔비디아는 핵심 기술을 2가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 AI 모델이고요. 2번째는 이제 규제와 안전 검증인데, 어떤 얘기냐 보면은 자율주행 AI 모델은 이름이 알파마요 스택입니다. 그런데 이게 차가 이제 막 주행을 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운행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I 두뇌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카메라와 센서를 인식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무게가 실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번째는 규제와 안전 검증인데, 굉장히 자율주행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고 돌발 변수에 잘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는 제조사들의 역할이죠. 그런 부분에서 클래식 AV 스택이 바로 이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프트웨어 스택
이중 구조라고 해서 서로 두 개의 소프트웨어가 서로 감시하고 서로 뭐랄까 이런 환경에 적응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젠슨항 이번 CEO의 2025, 2026 CES에서 이런 부분이 중요한 골자로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ES 2026 물론 영상으로 봤지만 이를 함께하면서 저는 현대차가 다시 보이던데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나 기아 줄줄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국내 증권사의 흐름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현대차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 하나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요. 현대차가 34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차는 장중에 33만 원 선을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점 말씀드렸고요. 현재는 장중 8% 정도 올랐다가 급등했다가 2%, 2% 상승폭을 좀 줄이는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투자증권에서는 현대차를 수익성 저점을 통과했다라고 하면서 밸류 리레이팅을 준비할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4분기 영업이익은 기대치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1년 전보다 한 5% 정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미국 관세 25% 영향권 안에 있거든요. 그러나 올해부터는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점진적으로 이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데 관세 영향도 있습니다. 25% 작년이었지만 이게 15%로 줄잖아요. 그래서 비용 부담이 좀 일정 부분 완화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기업 가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재조정에 대한 분기점이 될 그걸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앞서서 CES 2026 말씀해드렸고 아틀라스 로봇 공개된 그런 모습도 보여드렸지만 모빌리티, 로봇 신기술 이런 부분을 전시하면서 이게 앞으로 여러 기업들, 사실 현대차에 로봇을 주문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중 비즈니스 구체화가 잘 실현됐을지 이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더해서 기아 역시 15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신차 효과와 증익 흐름 이런 부분이 좋게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룹 미래 모빌리티 사업이 구체화되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가 생길 것이다라는 일맥상통한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또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현대모비스도 목표 주가 상향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제조 로봇 골든크로스 전망 긍정적인 그런 멘트 담아놨고요. 이게 이제 제목이었고요. 그리고 CS 2026 아틀라스의 액추에이터 관절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스무스한 로봇이 됐다라는 걸 좀 말씀드렸는데 그 공급 역할이 조금 더 주목된다라고 하면서 현대모비스 오늘 또 장중에 52주 신고가 경신했으니까요. 앞으로의 키 높이가 얼마나 더 클 수 있을지 앞으로 현대차 그룹주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6거래 만에 조정. 외국인이 한 470만 주 정도 팔더라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9거래일 만에 조정. 이 얘기는 8거래 연속 쉬지 않고 달렸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쉴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그리고 삼성전자는 장중에 오늘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터치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KB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오늘 아침에 낸 증권사 보고서거든요. 18만 원으로 냈는데요. 국내 증권사에서는 가장 높은 어떻게 보면 목표 주가 상단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KB증권이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123조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보다 한 27% 정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유는 당연히 이제 반도체에 있는데 반도체 영업이익이 105조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4배가 증가한 그런 성장 규모입니다. 1월만 하더라도 특히 지금이죠. 디램과 낸드 수요가 공급을 30% 이상 상회하니까 괜찮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HBM도 주목을 하더라고요.
일단 1분기에 엔비디아, 구글, 빅테크 이쪽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퀄 테스트 이런 부분을 진행을 했습니다만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품질 승인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 출하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KB증권에서는 연결을 했고요. 이거와 별개로 에이직 반도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HBM3 주문량을 늘리고 있어서 HBM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망이 그렇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어떤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까 보아하니 올해 HBM 출하량은 작년에 비해서 3배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2배를 뛸 것으로 보이는데 35% 정도 전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쟁사 대비 44% 할인율을 받고 있대요. 그래서 글로벌 디램 업체 중에 최저 밸류여서 목표 주가를 이렇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KB증권이 18만 원이었고 오늘 아침에 키움과 DS투자증권에서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요. 그게 17만 원으로 동일했다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CT가 삼성전자를 2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잖아요. 그거보다는 사실 낮긴 합니다만 국내 증권사 점차적으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서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얘기인데요. 이렇게 목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서버용 디램 가격에 있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서버용 디램 가격을 최대 70% 인상해서 고객사들과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4분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대비해서 70% 올린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갑 중에 갑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서버용 디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물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이제 타이트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조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갑 중에 갑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서도 잠시 언급해드렸듯이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쪽에서 중국 수출 그 칩 관련해서 그런 걸 좀 허용하면서 HBM3E 생산을 좀 해달라, 생산을 하겠다 여기에 좀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주문 확대 이런 열기가 느껴질 수밖에 없고 이건 이제 디램을 적층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디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도 추론형 AI 서비스를 확대를 하면서 이쪽에 이제 범용 디램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구조적인 연결고리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서 삼성과 SK 하이닉스 올해 합산 영업이익은 더 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 대비해서 3배 정도 늘어날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메모리 슈퍼 호황에 따른 수혜주 이런 부분에 있고 서버용 디램 가격 이런 구조적인 협력 그리고 구조적인 협상 가격에 대한 지속적인 상승 이런 부분에서 눈여겨볼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트랜스포스라고 해서 시장 조사 업체인데요. 여기도 올 한 해 특히 1분기 메모리 시장을 좀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AI는 이제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HBM과 선단, DDR5 공정 난이도는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전환이 되면서 오히려 일반 디램 쪽 이런 물량 캐파를 이쪽으로 가져가면서 이 공급을 이제 흡수해 가는 거죠. 그래서 빨대 효과다 이렇게 좀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PC와 스마트폰 수요는 부진하지만 그래도 공급자 생산 조절 이런 부분이 지속이 되면서 그 갑 중에 갑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 주도 장세는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눈여겨볼 게 주요 메모리 가격 전망이었습니다. 보시면 일반 디램이 전분기 대비해서 한 60% 늘 것으로 보이고 낸드 플래시가 38%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서버 디램이 최대 상승폭을 보일 것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60%인데 지금 서버와 HBM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수급 불균형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면 낸드 품목 중에 최대 상승폭을 보일 것이 소비자용 SSD예요. 근데 AI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으로 수요가 집중이 되면서 뭔가 소비자용 SSD를 만들어낼 여력이 좀 줄어들게 되니까 공급은 굉장히 타이트해지면서 이런 부분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소비자용 SSD에서 40% 이상 전분기 대비해서 메모리 가격이 늘 가능성이 있다라는데 결국 서버 DRAM이나 소비자용 SSD는 수급 불균형에 의한 가격 상승, 가격 인상 전망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점검해 드립니다. 네, JP모건이 SK를 좀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SK도 이제 연결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다 보니까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JP모건에서는 SK를 기존의 목표 주가를 23만 원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꽤 높여 잡았습니다. 35만 원으로. 그런데 그 이유는 제목에도 제가 써놨지만 반도체 자산 비중 이런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점수를 매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화학은 좀 떨어지고 반도체 자산 비중을 높이는 이런 부분에서 기업의 가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주주환원 정책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25% 소각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고 SK 에코플랜트 올해 IPO 이런 부분을 좀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순이익 전망치 그런 부분을 전망치 대비해서 76%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수혜주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SK도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LSA에서 조선주 올해 어떤 걸 눈여겨보면 좋을지 쭉 정리를 해놨는데 이건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HD 현대중공업 이 되겠습니다. 84만 7천 원으로 강력 매수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여타 하나오션이나 HD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대비해서 조금 더 매력적인 부분을 언급을 했거든요. 미국 해군 군수 지원한 프로젝트 이런 부분에 유력한 후보다라고 얘기를 했고 생산 능력이 워낙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압도적인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방산 테마를 업고 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은 이제 조선 플러스 방산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여기까지 좀 설명해 드리고요. 마지막 페이지 만나볼게요. 금을 주목해야 된다는데 어제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석유 시장 진입에 대한 야심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머니코드에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상상인증권에서 유가보다 금을 주목하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앞으로 추가적으로 군사 행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늘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이 추가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을 보면서 힘으로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지금 내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대만도 우리가 힘으로 정복하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하게 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상의 증권도 역시 대만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리스크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게 이 리포트의 골자였고요. 이미 우리는 경험해 봤듯이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90일간 유가 상승폭을 보니까 6%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금은 7.6%로 유가를 웃도는 그런 수익률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추가적인 군사, 유가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이 없어도 앞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추가 군사 행동에 따른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돌변할지에 따라서 금, 안전자산으로서의 그 역할과 그리고 가격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 주목하라라는 전망 보고서였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